근데 이게 8시 2분쯤에 바리케이트 열리고 관저 안으로 진입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오늘 오전에. 그렇죠. 오늘 오전에 그렇게 진입을 했는데 지금이 10시 55분이니까 거의 3시간이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계속 뭐 대치하고 있다. 2차 대치 중, 뭐 3차 대치 중,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또 미니버스가 또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 3, 40분 기다리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수방사 경비단이 있더라. 그래서 군인들이 한참 대치하다가 또 올라가더라. 올라가고 나서 또 올라가 보니까 경호처의 마지막 그 안에를 지키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거기 앞에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경호처장한테 그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체포영장을 제시를 하니까 안 된다. 수색은 안 된다.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경호처장이. 현관 앞까지 간 것 같아요. 현관 앞까지. 이제 현관 딱 들어가면 이제 내실이 나오는 거죠. 현관문 들어가면은. 예. 그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뭐 지금 인간 띠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무리해서 하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예. 그렇게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갈 때 여기가 공관들이 모여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호가 3단 고음입니다, 이게. 3단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외곽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부대가 있는 것이고 이 수방사 병력이 여기를 원래 이 방어를 하고 있고, 왜냐면은 이 공관 관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체포를 하느냐가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지만 평소에는 북한에 뭐 이런 뭐 파견된 그렇죠. 누가 들어오느냐 이런 거에 관심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병력이 일단 거기 상주를 하고 있고 이게 수방사 55 경비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경비를 하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 경비단이 경비하는 구역이 있고 그 다음이 지금 말씀하시는 경호처 최근접에서 경호를 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직접 경비하는 요 부분이 있는데, 예. 근데 요 모든 이제 단계마다의 통제를 일단 1차적으로는 경호처가 하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런데 오늘 앞서서 뭐 대치를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보도들은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요 3단 고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3단 고음의 단계를 지나갈 때마다 나름대로의 협의 단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나가야 된다, 비켜라, 뭐 왜 그러시냐, 뭐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이 된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여기를 열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 문 앞까지 간 거고, 관저 문 앞에서 경호처장이 경호법상에 여기는 경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소송법상에 이 어제 말씀드린 그 논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군 시설이나 뭐 그런 보안이 지켜져야 되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돼서는 압수수색, 즉 수색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 영장 집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즉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것을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경호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데 예. 공수처가 받아온 체포영장에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수색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 자연인인 윤석열을 신병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체포영장에 관계가 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관계가 없다, 예외로 한다라는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관철하러 왔다, 이걸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걸 막으면은 이것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부분을 경호처장에게 공지를 하고 이것을 밀고 당기기를 하는 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변수가 생겼어요. 무슨 변수요? 지금 경호원들하고 예. 수방사 군인들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윤상현입니다. 아, 윤상현 씨 새벽 아침 6시부터 네. 오늘 있대. 지금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관저 안으로 또 그래서 들어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그 사람은 또 어떻게 관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지? 경호처도 참 희한하네. 나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 안고 있으면은 체포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상현이? 네. 지금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가 저는 계속 걸리는 거예요. 예. 어제 또 말씀드리는데 어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측의 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련된 어제 나온 변호인단의 입장이 매우 이상하다. 그게 뭐냐? 이 경찰 기동대를 이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공수처가 동원하면 안 된다, 이 논리였어요. 왜냐하면 경찰에 대한 뭐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뭐 블라블라 뭐
어제 노영희 변호사님이 쓸데없는 얘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 안 해, 더 이상 얘기를 하고 하면 안 되지만은 제가 이제 노영희가 하라면 한다, 하지 말라면 안 한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경찰 기동대가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력을 하면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경찰 기동대를 체포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뭐 예상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주장할 수 있는 억지인데, 플러스 또 뭘 얘기했냐면 일반 시민도 현행범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이 경찰 기동대를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제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을 이 사람들이 가정하고 상정하고 그린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그림에서 이 경찰 기동대를 이런 방법으로 내가 막아야겠지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건데, 그 시나리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제 그런 입장을 일부러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가 경찰 기동대를 막는 건데, 경호처가 아닌 경호처와 병렬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경찰 기동대를 막기 위해 나설 수 있다라는 표현을 어제 한 건데, 그게 만약에 이런 불체포 특권을 가진 일군의 무슨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또는 이 국회의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민간인일 수도 있고, 육탄 방어를 막 나서서 이 최종적인 관저의 마지막 순간에 윤석열에 대한 육탄 방어에 나서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어떤 부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건데, 말씀하신 윤상현이 그런 역할을 자처한다 그러면 이자는 완전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내란의 협조자다, 이렇게 돼야 되는 그렇죠. 것이죠. 내란 그렇게 봐야 협조자죠. 근데 이제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각본에 따라서, 오늘 MBC에서 이제 임지봉 교수도 상식적으로는 보통은 공수처장과 그리고 경호처장이 그렇죠. 협의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 체면을 좀 살려달라, 뭐 몇 시간 정도의 대치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요렇게 서로가 각본에 따라서 지금 연출하고 있을 가능성. 오, 그렇게도 예? 봐야 돼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쇼. 그래서 뭐 대서 시간 정도 끌어서 우리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충정을 다 보였다. 두 번째는 지금 김연아 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폭력 유발을 해서 어떤 또 다른 사태로 이 상황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어떤 모종의 음모 같은 것, 아니면은 진짜로 본심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진짜로 윤상현이나 윤석열이나 뭐 국민의힘 일부가 또는 전체가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고 있나? 그러진 않아요. 그 세 번째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안 돼요, 거거든. 안 돼, 이제.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자포자기 했어요. 첫 번째나 두 번째밖에 없는 거거든. 왜냐면 이게 지금 상황이. 권성동 의원이 오늘 아침에 예. 한 얘기 있잖아요. 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 체포는 너무 예. 무리한 거 아니냐. 그 정도밖에 지금 뉘앙스가 안 나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자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제하라고 자제. 그래. 자포자기한 거예요. 자포자기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협의나 폭력 유발이냐? 폭력 유발도 이것도 상상. 아니 근데 폭력 유발을 했잖아. 그거는 끝까지 싸웁시다. 라고 했잖아. 그거는 이제 본인들을 지지자들에게. 지지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인데. 무책임하고 나쁜 인간이야. 사실은 맞아요. 저 위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 지금 나쁜 인간이 윤석열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최상목도 있잖아요. 최상목도 지금 뭐 하는 거야? 맞아. 이거 정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본인이 정리해야 돼. 경호처장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지금 최상목이잖아. 어제 정재석 비서실장도 본인에게 권한이 없다라고 빠져나왔고 최상목 대행한테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지. 최상목 권한 대행이 어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그 앞에 상황은 굉장히 고무돼 있더라고요. 이 시위대들이.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끝까지 싸운다. 그리고 경찰은 굉장히 공권력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어떤 그렇죠. 상황이 유발될까봐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상황들을 우리가 흔히 집회에서 말하는 막 승리적으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냈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거를 지금 일부 이제 대통령도 보신다는 생중계를 본다는 그 유튜브 채널들이 엄청 또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펌프질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어제가 흘러간 거고, 오늘 경찰이 아침 시간을 택한 것도 사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필요한 충돌을 하지 않고 진입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시간대 선택으로 보여지고,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지금 오동훈 처장이 1월 1일 날 직접 기자들을 만나서 경고를 했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인지.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실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경호처 직원들도. 그러니까
이 행위가 이미 1월 1일 날 경고를 준 거잖아요. 우리는 자기 공무원 생활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율할 수 있다. 지금 그 의율 대상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50명도 안 됩니다. 그렇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뭐 막 수백 수천이 막아서 이걸 다 어떻게 처벌해 우리를 이런 심리에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뭐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이 대치를 경호처가 계속 끌고 갈 사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있잖아요. 이 모든 사태를 이렇게 전환시키려면 경호처가 수색이나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안전하게,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안전하게 지금 저 벙커에 계시는데요. 이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게 안내해 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안전하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모시고 경호 공수처장의 말대로 애우를 갖춰서 수갑이라도 안 채우게 하려면 안전하게 와서 아유 차량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대기하고 사람들 물리치고 그리고 뭐 사진 안 찍히게 하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우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 게 법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모시는 충정이라고 하면 그 충정으로도 맞습니다. 네? 윤석열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하는 짓이 너무 악독해서 네. 그런 상상도 사실 쉽지 않은데 원래 오늘 네. 이게 대통령까지 지낸 정치인이면 경호처장이랑 어제 공수처장이랑 한참 협의를 했을 텐데 그러면 시간 약속이랑 다 됐을 거란 말이죠. 오는 시간이랑 됐을 것 그러면 같아요. 오늘 그 하얀 문 앞에 나왔어야죠. 하얀 문 앞에 나와서 최소한 본인이 이 사태를 초래한 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하고 윤석열 씨가 직접 그리고 나는 근데 이런 입장이다. 그리고 난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명색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렇지. 내 캐치프레이즈가 가치 공정 상식 아닙니까? 네. 또 이렇게 순진하고 아니 그러니까 선한 그런 모습을 네. 보여야 아유. 보이고 그 자기 지지하는 극렬 시위대들 향해서도 이제 어차피 거기 모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몇명 되지도 않더라고요. 예, 수백 명밖에 안 돼.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건 알고 네. 있는데 오늘까지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저는 아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방사 55사단은 현역 군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병역 의무로 간 그 젊은이들이 있는데 거기들을 동원해서 2차 저지선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그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공수처장이 난폭한 사람이라 야 니네 이거 다 특수공무 집행방해야? 이렇게 해서 그 젊은 애들을 병역 의무 때문에 군대에 온 애들을 만약에 처벌하겠다고 나왔으면 그걸 또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인가. 그렇지. 근데 왜 윤석열 한 명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계속 초래하고 있는가. 왜 밑에 사람들만 다 희생하게 만드냐 이거 진짜 나쁜 인간이야. 근데 그런 비판을 하는 것도 너무 한가한 소리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늘 아침 뭐라 그래요? 불법 영장 집행이라서 나는 이거 협조 못한다. 이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 갖는 것 자체가 너무 한가한 소리고 너무 착한 거야. 우리 김한 기자님. 그래도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너무 아니 근데 한가하다. 그런 아이, 말을 너무 착하셔. 그런 말을 윤석열 씨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직접 말을 한 거는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지금 다 전해 들리는 거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가령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씨는 여전히 극우 유튜브 보면서 술 한잔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젯밤, 어제 새벽까지 술 쫙 먹고 자고 예? 있을 수 있어요. 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났을 네. 수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면서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추측인데 네. 거기가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거주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의 뭐 핵 공격이라든지 뭐 미사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벙커가 있지. 지하에 무조건 벙커가 있고 있겠지. 또 어떤 데로 빼는 뭔가 있을 거야. 탈출구 같은 거. 네. 아, 그런 충분히 데 갔을 그거는 수도 있을 있을 수 것 있죠. 같고. 한남동에 또 지형상. 근데 그걸 이제 도망을 쳤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에이 설마 이것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릴 수가 있어. 오류가 나올 수가 있다고. 수배자가 된다. 네.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럴 수 있어요. 현직 대통령이 그러면 혼자 도망가는 진짜. 겁니까? 영부인 데려가는 겁니까? 같이 가겠죠. 같이 간다. 네. 부부 수배자. 네.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이 수배자가 돼서 전국을 전전하면서 이제 막
이 수배 생활을 하는 거죠. 현직 대통령이. 네. 참 웃긴 일이긴 한데. 거의 영화죠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 왜 도망갈 그러냐면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오호리님이 장성철 그래도 상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그게 상식이에요? 이제? 그게 상식이다. 아니 방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충성을 하고 있는 우리 최경영 앵커님 네. 그 후임으로 고성국 씨. 네. 네. 진행을 했던 고성국 씨가 네. 본인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알몸으로 있어라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못 잡아간다. 알몸으로 있으면 못 잡아가요? 알몸으로 잡아가지고 시간을 주죠. 아, 옷 좀 입을게요. 네. 왜 안 입을래? 네? 나고 안 입을래. 그러면 옷 갖다 그러면- 주라고 하죠. 안 입어 안 입어. 씨. 그러면 아니 어차피 구치소 그러면- 들어갈 때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엉덩이 까고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요? 그러면 그거 진짜? 그 지금 상황으로 그대로 데리고 갈 수 가끔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아니, 그렇게 옷 다 네. 벗고 자해하는 사람들이 자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옷을 벗고 있으면 네. 옷을 벗고 있으면 억지로 입혀야겠죠. 그런데 보통 안 입어. 일반적인 옷이면 억지로 입히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싸야죠. 그렇지. 둘러 싸야죠. 이불 같은 걸로 싸면 되지. 둘러싸고 네. 윤석열 방식의 체포 방식 있지 않습니까? 네. 문을 도끼로 부순 후 네. 4인 1조로 줄줄 싸서 갖고 가면 됩니다. 그러네. 사지를 끌고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윤상현이나 네. 고성국이나 대통령을 위한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시점상의 문제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아니 좋게 생각해요. 윤석열 편이구나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해요? 예,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완전히 싹쓸이- 망해버려라. 싹쓸이 해버려. 완전히 망해버려라. 근데 아유 지금 잘 됐다. 뭐 이렇게 윤상현- 고소하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앞장서고 있고 뭐 네.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이 나오지만 사실 국힘 어제 의총이나 분위기 보면 네. 국힘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로 돌아섰어요. 뭐 지키자? 그러니까 지키자로. 그리고 이게 뭐 계엄의 절차의 정당성을 대변인이 국민의힘이? 말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지키자로 약간은 좀 돌아섰다고? 홈다운 됐어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지키자는 부분이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령 어제 그 법사위에 있는 분들이 쭉 나와갖고 유상범 등등 나와가지고 이 체포영장의 이 형사법 110조, 111조 예외라는 부분을 적은 거는 아주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그 경기 일으키는 판사 탄핵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거는 무슨 탄핵 얘기하면 무조건 경기 일으키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주장한 거는 그 정도까지 해서라도 뭔가 윤석열을 지키는 뭔가 이런 액션을 보여주자 이런 게 한편으로는 있는데 그런 반면 지금 윤석열의 편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또 희한한 윤석열의 편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우리가 방어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나오면 우리가 뭐 어떡하냐. 아까 말씀하신 이 편지 보고 자포자기하는 분위기 또 한쪽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이중적인 뭔가 양가적인 지금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 윤석열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는데 100을 다 버리지는 못하는데 지금 어제를 기점으로 이 편지를 기점으로 망설이던 마음 안고 가지도 못하겠다 이제는 이런 것까지는 분명히 온 것 같은데 요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 권성동 씨는 그래서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그래서 자제를 해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